자, 이제 이어서 계약금 표현하겠습니다. 자, 책은 355페이지죠? 355페이지. 이 매매에서 계약금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매매 이약은 나중에 하세요. 그거 볼 시간에 계약금을 10번, 20번 보세요. 이건 해마다 시험에 나옵니다. 먼저 565조 법조문이 딸랑 한 개고 나머지는 다 약정이나 판례에 따릅니다. 그럼 565조 해약금 보세요. 매매 당사자 일방 매수인이 계약 당시에 금전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 등 명목으로, 그러니까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상대방 매도인에게 교부한 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다음 말 중요하죠.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이행에 착수하면 둘 다 이 해제 못합니다. 다음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 매수인은 이 계약금 포기하고 수령자 매도인은 그 배익을 상환하여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해제는 법정 해제가 아니죠. 이 해제는 제목처럼 해약금 해제, 계약금 해제랍니다. 이 항이 제일 중요한데 551조가 해제와 손해배상, 손해배상 규정은 전항 1항의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 즉 1항은 누가 잘못한 거 아니죠. 1항은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손해배상 나올 수 없다는 말입니다. 손해배상은 법정 해제만 나와요. 여기 해약금 해제는 나올 수 없다. 법조만 하고 나머지는 다 판례입니다. 자, 그럼 이제 계약금 계약은 유물계약인데 계약금을 100% 지급해야 성립합니다. 그럼 꼭 주택계약, 매매계약과 동시에 지급할 수 있지만 오늘 매매하고 이틀 후에 계약금 줘도 성립합니다. 아무 때나 주기만 하면 돼요. 다음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죠. 매매나 임대차가 무효 취소가 되면 계약금 계약도 없어지는 종된 계약입니다. 그럼 자, 예를 들면 갑부동산을 을가 10억의 매매 계약 체결 하는데 계약금 주기로 약정합니다. 1억으로 정했다 해보세요. 그럼 유물 계약이라 1억 100% 다 갑에게 지급해야 성립합니다. 근데 계약금 1억 중에 을이 7천만 원만 지급했대요. 그럼 전부 지급하지 않았죠. 그럼 지금 계약금 계약 성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립 안 했죠. 따라서 아까 565조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을도 7천만 원 포기하더라도 해지할 수 없어요. 성립 안 했으니까. 갑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 둘 다 주계약, 즉 매매나 여기 매매나 또는 임대차 계약 원칙 둘 다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근데 비교할게. 자, 을이 먼저 1억 주기로 했잖아요. 근데 1억 안 주고 있죠? 1억 안 주고 있죠? 그럼 1억 주기로 한 이 약정, 1억 주기로 한 그 약정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근데 아직 1억 다 안 줬으니까 565조 해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이처럼 아직 계약금 계약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565조 해지할 수 없습니다. 없는데 예외적으로 매도인이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해약금 기준은 실제로 주고받은 7천만 원이 아닙니다. 당사가 약정한 약정계약금 1억이 기준이에요. 1억. 따라서 예외적으로 매도인 갑이 해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거 100억 4천이 아니에요. 이거 2억을 줘야만 갑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 가능할 때. 그 다음에 이번에 다시 이제 갑토지를 을가 6월 1일 날 10억에 매매하고 계약금을 1억으로 정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을이 계약금을 100% 다 지급했어요. 그럼 이제 계약금 계약 성립해서 이제부터 565조가 적용됩니다. 그럼 이제 해약금 해지할 수 있는가와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행했다. 이거 두 개는 전혀 다릅니다. 이건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여긴 채무불이행이죠. 전혀 다르다. 그럼 해약금 해제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착수 전까지 할 수 있고 이행착수 전이라면 교부자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하고 수령자 매도인은 배익을 상환하죠. 갑은 을돈 1억과 갑 내돈 1억 상환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럼 매도인이 해지하려면 2억을 을에게 줘야 되죠? 근데 2억을 제공하니까 을이 안 받으려고 도망다녀요. 그럼 갑은 꼭 을 이름으로 2억을 법원에 공탁해야 되는가?
그것까지 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2억 제공했다는 증거만 있으면 되는 거지 꼭 을 이름으로 2억을 공탁할 필요까지 없다. 그 다음 이 해제는 누가 잘못한 거 아니죠? 잘못한 건 여기 아래쪽이에요. 누가 잘못한 거 아니니까 해제하더라도 손해배상 나올 수 없다 그러겠고, 다음 이 해제는 이행 착수 전까지 가능하죠. 그럼 둘이 주고받은 거 없으니까 아직 원상의 부금 후 나올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1교시에 공부한 여기 법정 해제 나와요. 다시 1교시에 우리가 법정 해제 공부했죠. 이 두 가지는 이 법정 해제 나와요. 해약금 해제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행 착수가 무슨 말인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행 착수 둘 중에 한 명이 하잖아요. 그럼 둘 다 해제 못 합니다. 그리고 이행 착수 전이라면 둘 다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긴 이행 착수 의미가 중요한데, 자 그럼 매매계약 체결했다면 매매의 이행 착수가 뭘까요? 매매의 이행 착수가 뭐예요? 그렇죠. 매수인은 돈 주는 거, 매도인은 등기서류 교부, 그 이행 착수입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했다. 이행 착수 아니에요. 돈 준 거 아니죠? 등기 안 넘겼죠? 이행 착수 아니다.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도 이행 착수 아니에요. 돈 안 줬으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이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대요. 이행 착수 아니에요. 돈 안 줬죠? 돈 안 줬습니다. 이번에는 매수인이 중도금 일부라도 보냈다. 그게 이행 착수입니다. 돈 줬으니까. 그 다음 이행기를 정했다면 이행기 전에 이행 착수할 수 있나요? 즉 6월 1일 매매하고 중도금 일자를 6월 15일로 정했어요. 이행기를 6월 15일로 정했다. 근데 6월 10일 날, 그 전에 10일 날 중도금을 했어요. 그럼 그것도 이행 착수일까요? 네, 착수입니다. 돈을 늦게 준 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 미리 주는 건 상관없어요. 그럼 이행 착수다. 따라서 여기는 이행 착수 아니라 해약금 해지할 수 있지만 여기는 이행 착수했으니까 해약금 해지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 지금 계약법은 다 임의규정 565조 임의규정이죠. 따라서 법에서는 해지할 수 있다고 써 있더라도 우리끼리는 계약금 주고받았더라도 해지하지 맙시다고 약정할 수 있고, 그때는 그 약정 이유라 해지 못합니다. 임의규정이니까. 자, 이제 보세요. 이제 계약금 1억을 주고받았죠. 근데 둘 중에 한 명이 약속을 위반했다. 그때는 아까 1교시에 공부한 이제 법정 해제하고 이제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손해배상을 얼마를 청구할까요? 이에 대해서 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이 없어요. 그러면 약정, 특약에 따른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특약 하거든요. 계약서에 많이 써있죠. 매수인이 채무를 행하면 해지당하면서 손해배상으로 계약금 1억을 몰수당하고, 수령자, 매도인이 채무를 행하면 해지당하면서 손해배상으로 배액을 물어준다고 이 약정을 많이 하고 사인하거든요. 그럼 이 약정을 위약금 약정이랍니다. 약속을 위반했을 때 쓰는 돈. 그럼 그 약정에 따릅니다. 약정에 따라요. 따라서 을이 채무를 행하면 갑은 손해가 없더라도 무조건 1억을 먹습니다. 반대로 매도인 갑이 채무를 행하면 을은 2억을 무조건 받아요. 그러니까 1억씩 이득을 보는 거죠. 이처럼 위약금 약정하게 되면 계약금 1억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봐요. 둘 다 1억으로 예정했잖아요. 그럼 그 약정에 따른 겁니다. 근데 반면 계약금 1억을 주고받으면서 채무불이행을 대비해서 이런 약정을 안 했대요. 그럼 계약금은 위약금 성질이 없습니다. 안 했으니까. 따라서 교부자가 잘못하죠. 그럼 매도인은 1억 몰수할 수 없어요. 왜 못해요? 누가 이 약정하지 말아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1억 그대로 돌려줘요. 그리고 갑은 내가 입은 실제 손해 입증에서 실제 손해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입증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마찬가지로 매도인이 채무를 행하면 매수인은 배액 못 받습니다. 매수인은 내가 준 1억만 받아요. 그리고 자기가 입은 실제 손해만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보입니까? 여기 위쪽 아래쪽 완전히 다르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금 주고받았는데 해약금 해지할 수 있는가 물어보면 아래를 절대 보지 마세요. 그때는 이행 착수했는가 안 했는가, 안 했다면 할 수 있고 했다면 못한다요. 못한다. 그 다음 계약금 주고받았는데 누군가가 약속을 위반했다. 그 위쪽을 절대 보지 마세요. 해지하고 손해배상으로 어떻게 약정했는가, 약정한 대로 행동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위쪽 금액과 아래쪽 금액이 똑같잖아요. 근데 아무 상관없어요. 우연히 똑같은 겁니다. 다시 위쪽 금액과 아래쪽 금액이 똑같더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우연히 똑같은 겁니다. 위쪽 아래쪽 절대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여긴 채무불이행 아니죠? 여긴 채무불이행이죠. 두 개는 전혀 다르다. 왔다 갔다 안 하면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금액과 이 금액이 같으니까 이걸 혼합해서 생각하다가 뒤죽박죽 정리가 안 됩니다. 잘 생각하세요. 해약금 해지는 절대 밑에 보지 마세요. 이행 착수 했는가 안 했는가만. 채무불이행하면 위쪽 보지 마세요. 손해배상으로 어떻게 약정했는가 그대로만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다음 이제 결론. 그럼 계약금은 둘 중에 뭘로 추정될까요? 다시 계약금은 둘 중에 어떤 걸로 추정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좀 잘 찍어야 되는데, 지금은 잘 찍어야 돼요. 지금 이 보세요. 위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해약금으로 찍어야 눈치가 있는 거죠. 해약금. 그러니까 보세요. 이건 법에 없죠. 법에 없다 그랬죠. 이건 법에 없잖아요. 이건 법에 있죠. 그러니까 계약금은 법에 있는 해약금으로 추정돼요. 따라서 별도의 해약금 약정이 없어도 계약금은 해약금 성질을 갖는 겁니다. 법에 써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법에 안 써 있잖아요. 따라서 계약금은 별도의 특약이 위약금 특약이 있어야 위약금 성질을 갖고, 위약금 특약이 없으면 위약금 성질을 갖지 않는 겁니다. 여기는 법에 없고 여기는 법에 있고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시험은 위쪽 아래쪽 어디가 나올까요? 시험은 위쪽 아래쪽 어디가 나와요? 아래쪽은 지문이 딱 한 개예요. 약정이 했는가 안 했는가 지문이 딱 한 지문이라 오지선다가 나올 수 없어. 시험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오지선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위쪽을 신중히 합니다. 아무튼 위쪽 아래쪽만 정확히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일반 매매 규정을 보는 겁니다. 자, 566조 다 임의 규정이에요. 매매 계약 비용은 당사 쌍방이 균분 부담한다. 근데 반대 특약 가능하다. 다음 동일한 추정을 보세요. 갑과 을이 매매했는데 소유권 넘길 의무와 돈 줄 의무가 있죠. 근데 일방은 이행 기한을 정했는데 다른 일방은 이행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 그럼 을도 언제까지 해야 공평하죠? 같은 날 해야 공평하죠? 이렇게 동일 기한으로 추정한다. 그 다음 대금 지장소. 매매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 인도 장소에서 이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스크림 사면 돈 어디서 줘? 돈. 마트에서 마트 주잖아요. 특약은 가능하죠? 배달시키면 집에서 줄 수 있죠? 특약금은 마트에서 돈을 지급한다. 당연합니다. 그 다음 이제 과실 계속 있는데, 자, 587조가 있는데 보세요. 여기 읽어보면 매수인이 대금 지급했단 말이 없어요. 여기 매수인이 어디 있어요? 매수인? 여기 있죠. 여기. 매수인이 대금 지급했단 말 없죠. 그러니까 587조는 매수인이 돈 안 준 걸 전제로 쓴 겁니다. 이 돈 줬단 말 없죠? 그럼 안 준 거예요? 뭐 당연히 줬겠지. 안 돼요. 매수인이 돈 안 준 걸 전제로 쓴 게 587조입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갑의 을이 매매했는데 매수인이 돈 안 준 겁니다. 안 줬다. 그러니까 갑도 물건 넘기지 않겠죠. 그럼 이 동안에 여기서 나온 월세, 과실 누가 먹어야 돼? 월세. 내 건 감대가 먹여야겠죠. 내가 먹여야겠죠. 자, 매매 계약이 있은 후에도 매도인이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왜 그래요? 매수인 돈 안 줬으니까. 그 다음 다시 매매하고 매수인이 돈 안 줬어요? 안 줬습니다. 근데 매도인이 먼저 물건 인도해 줬네요. 그럼 누가 물건 사용하죠? 을이 사용하죠. 그럼 사용 대가가 과실이거든요. 을이 사용하니까 사용 대가도 을이 취득한다. 단 돈 안 줬죠. 그러면 인도받은 날로부터 나중에 이자까지 가산해주면 갑에게 큰 손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수인은 돈 안 줬죠? 돈 안 줬어요? 목적물 인도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조문은 매수인이 돈 안 준 걸 전제로 쓴 겁니다. 그럼 여기는 법조문이 없어요. 여기는 돈 준 거거든요. 법조문과 상관없다. 자, 갑과 을이 매매했는데 매수인이 돈 줬어요. 그러니까 이 법조문이 아닙니다. 근데 갑이 물건 인도하지 않네요. 그럼 이때 여기서 나온 월세 과실 누가 취득해야 돼요? 갑? 갑이 취득하면 을한테 부당하죠. 갑은 돈을 먼저 받아서 지금 이자 수익을 취득하는데 월세까지 갑 그러면 을에게 손해가 있으니까 이때는 월세 과실은 을에게 줘야 공평합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 다음 지금 하는 건 시험에 안 나오면 나온 적 없어요. 지금 하는 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와요. 자, 이제 매매했죠? 돈 줬습니다. 매도는 물건 넘겼어요. 그럼 을이 물건 사용하죠? 그러니까 을이 사용이 과실을 취득한다. 그리고 갑은 돈 가지고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보세요. 이 두 사람 앞으로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 할 일 없죠? 만날 일이 없죠? 갑은 돈 받았고 을은 물건 받았고 둘이 앞으로 볼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영원히 시험에 안 나오고 책에도 없어요. 근데 이걸 왜 하냐고 시험에 안 나오는데 꼭 물어봐요. 보세요. 꼭 경우수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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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X. 그러면 선생님 O는 뭐예요? 꼭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물어보지 마세요. 두 사람 할 일 다 있으니까 앞으로 얼굴 볼 일 없는 거죠. 물어보지 마세요. 이거 시험 안 나옵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꼭 경우수를 따져서 물어보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항목적 탐구를 너무 심하게 해서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법조문이고 이게 대법원 판례 세 가지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매매에서 가장 어려운 매도인 담보 책임 보겠습니다. 이게 민법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저도 이거 정확히 몰라요. 저만 모를까요? 저는 이걸 정확히 한 사람을 본 적 없어요. 대학 교수 출제자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쉬워요. 매우 어렵지만 출제자가 모르니까 오답 12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은 아주 쉽습니다. 시험은. 자, 그럼 매도인 담보 책임은 먼저 유효니까 인정됩니다. 무효라면 나올 수 없다. 그것도 정답으로 나왔어요. 그 다음 이건 원시허가자에서 매도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트에서 라면을 샀는데 라면을 열어보니까 라면 안에 바퀴벌레가 있네. 그럼 매매하기 전부터 바퀴벌레 앉아서 자고 있었죠. 매매하기 전부터 원시허가 있었죠. 이때 매도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럼 마트 사장님은 바퀴벌레 있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그래도 새 걸로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바꿔줍니다. 바꿔줘요. 그게 매도인은 벌레가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고의가실이 없어도 새 걸로 바꿔준 겁니다. 안 바꿔준다고요? 그 마트 앞으로 가지 마세요. 바꿔줘야 돼요. 이처럼 매도인은 벌레가 있는지 몰랐더라도 새 걸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럼 자, 여기서 법률 규정이란 임의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이에요? 또 강하려다 말았죠? 임의 규정. 그러니까 제가 오늘 첫 시간에 계약법은 매매가에 다 임의 규정. 임의 규정이라 반대 특약 가능합니다. 법에서는 매도인이 책임져 그랬지만 우리는 책임 안 진다 가능해요. 법조문과 다른 특약 가능하다. 그래서 담보 책임 안 진다 그러면 원칙 유효 안 집니다. 단 하자를 알고도 말하지 않았다. 이때는 인간적으로 책임져야겠죠. 예를 들어 아파트를 파는데 아파트가 15년 됐어요. 그럼 하자가 있겠죠. 천장이 물이세요. 천장이 물. 근데 매도인은 책임 안 진다 가능해요. 근데 천장에 물 새는지 알고도 숨겼다. 그때는 책임지는 겁니다. 그때는 알았으니까. 그래서 584조에서 매도인은
뭐 1015전 의미가 없고 매도인은 담보 책임을 면하는 특약, 그 특약 유효죠? 근데 그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도 고지하지 아니하는 사실은 책임 면하지 못한다. 책임지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와요.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 알면서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담보 책임 면제 특약을 맺은 경우 그래도 그 책임을 면하지 수 없다 해서 맞았습니다.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럼 매도인 담보 책임은 권리 하자와 물건 하자 두 가지인데 실생활은 물건 하자가 많습니다. 아까처럼 음식이 상했다, 아파트 물이 샌다, 다 물건 하자예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권리 하자는 아마 본 적 없어요. 이거 실생활에 본 적 없습니다. 근데 시험은 이걸 많이 내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본 적도 없어 양도만에 시험을 내. 그러니까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민법에서 이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외우셔야 돼요. 외우시는 겁니다. 본 적이 없으니까. 자, 그럼 권리하자는 총 5개가 있는데 처음에 전부 타인 권리매매 우리 이런 거 해본 적 없거든요. 절대. 이런 것도 해본 적 없어요. 다음 저당권 전액 행사 실행 경매 나왔다. 이런 것도 아마 거의 경험 없거든요. 거의. 그 다음에 소량보적 일부면실, 그 다음에 제한물권이 있다. 이런 거 거의 본 적도 없고 당해본 적 없거든요. 근데 양도 많고 시험에 내니까 이쪽이 민법이 제일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럼 5개 중에 매도인 담보 책임이란 하자를 몰랐던 선의의 매수인, 하자를 모르고 산 선의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책임지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하자를 몰랐던 선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책임지라고 청구하는 겁니다. 선의 매수인. 근데 예외적으로 악의 매수인도 행사 가능한 게 있어요. 그걸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타인 권리에서 악의도 해지할 수 있어요. 일부 타인 권리에서 악의도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고, 이건 경매 나왔죠? 그럼 사안이 제일 중대하니까 악의라도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걸 악의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선의 악의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자, 외웁니다. 악의도 가능한 게 예전에 했던 일감에서 손해만 봤다. 실손해. 다시 예전에 했던 일감에서 실손해를 봤다. 그래서 전의 일감 실손해. 전의 일감 실손해 외웁니다. 외울 수 있겠죠? 전의 일감 실손해 외우시고 이 빨강색이 아니면 나머지 무조건 선의만 하시면 돼요. 나 전의 일감 실손해 외웠죠? 나머지 무조건 누구만? 선의만. 자, 연습해 봅니다. 전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악의는 해지할 수 있죠? 그러면 손해배상은 누구만? 빨강색 없으니까 선의 매수인만. 일부 타인 권리에서 악의도 감액 청구할 수 있죠. 근데 해제는 누구만? 선의만. 손해배상 선의만. 경매 나왔죠. 이건 악의도 뭐든지 할 수 있다. 여긴 아예 빨강색 없네요. 아예. 그 무조건 선의만. 그래서 이런 게 나왔는데 악의도 할 수 있다. 무조건 틀려요. 여기 무조건 누구만? 선의만. 그러니까 전의 일감 실손해 외웠죠. 나머지는 무조건 선의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행사기간이 있는데 선의의 매수인은 뭔가 알아야겠죠? 안날부터 1년. 악의가 알았다죠. 계약일 알았잖아요. 1년입니다. 그래서 이걸 외우면 정답은 거의 여기서 나옵니다. 거의 여기서. 여기서 안 나오면 찍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럼 자세히 들어가 봅니다. 이제 이걸 외웠다는 전제하에 자세히 들어가요. 첫째, 이제 전부 타인 권리매매 569조. 갑과 을이 X를 매매했는데 사실 X는 제3자 A소입니다. 그럼 갑은 내 거 아니죠. 이게 타인 권리 매매. 그럼 아까 유혹을 했죠. 자, 그럼 갑은 X를 넘기기로 했으니까 갑은 어떻게 하면 되죠? A에게 돈 주고 사서 을에게 넘겨주면 되는 거죠. 근데 A가 절대 안 판대요. 절대 안 파니까 갑은 약속대로 소유권을 넘길 수 없는 겁니다. 그때 갑이 책임지는 게 담보 책임입니다. 그럼 매수인 을도 갑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몰랐거나 알았거나 둘째 하나겠죠. 그럼 몰랐다면 타인 권리임을 을이 몰랐다면 그래도 어차피
X를 이전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계약이 유효일 때는 이행이기 원칙이에요. 이행했었다면 얻었을 일. 그 다음 을도 제3자 소임을 알았대요. 그래서 어차피 X를 받을 수 없으니까 해제는 할 수 있다. 근데 알았으니까 손해는 청구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전부 타인 권리 해제는 할 수 있다. 그래서 법정 569조. 자, 매매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인에 이전해야 된다. 자, 570조 동전이란 전과 같다. 타인 권리 매매 제목이 같다. 그때 담보 책임입니다. 그럼 전조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해주면 되는데 이전할 수 없는 때 매수인 앞에 선의가 없죠. 악의까지 포함. 선의, 악의 매수인은 계약 해지할 수 있다 해서 악의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 속하지 않으면 안 때에는 손해배상하지 못한다 해서 손해배상은 선의만 가능하다. 그래서 전에 여보세요. 다음 두 번째 일부 타인 권리인데 갑이 을가 자 그럼 보세요. 내 토지가 평당 200평이야. 평당 200평. 죄송합니다. 200평. 근데 평당 100만 원. 자, 다시 200평인데 평당 100만 원. 그럼 얼마죠? 2억. 그러니까 수량 지정했죠. 200평 평당 100만 원 수량 지정. 그래서 2억에 매매했다. 매매했는데 알고 보니까 200평 중에 20평이 제3자 소유입니다. 그럼 갑소유는 180평, 20평이 타인 권리죠. 그럼 갑은 어떻게 하면 되죠? 갑은 20평 돈 주고 사서 200평 다 넘겨주면 되는데 A가 20평 절대 안 판대요. 그래서 갑은 을에게 현재 20평을 이전할 수 없다. 180평만 이전 가능하고 A 20평은 넘길 수 없습니다. 그때 을이 책임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을도 일부가 타인 권리임을 몰랐거나 알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럼 몰랐다면 자, 현재 을은 180평만 취득할 수 있죠? 그럼 우리 180평도 매수했을 거래요. 그러더라도 20평을 못 받으니까 20평 가격은 깎아야겠죠? 20평 깎고 손해 있으면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을은 꼭 200평이 필요합니다. 180평이 절대 필요 없어요. 180평은 절대 안 샀을 거다. 그럼 계약 전부를 깨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을도 알았대요. 20평이 타인 권리임을 알았다. 그래도 20평을 못 받으니까 가격은 깎아야겠죠. 그래서 2천만 원 대금 감액은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일감 일부 타인 권리 악의도 일감 감액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572조에서 1항 매매 목적이 된 권리 일부 20평이 타인 A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 갑이 그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해주면 되는데 이전할 수 없는 때 매수인 앞에 선의가 없죠? 악의 포함. 선의 악의 매수인은 그 부분 비율 20평만큼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악의도 할 수 있다. 이항 전화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180평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선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180을 안 샀을 때 해지할 수 있어요. 사망 선의 매수인은 감액 청구나 또는 계약 해지 이후에 손해배상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감액 청구를 해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악의는 뭐만? 일감. 다음 세 번째 수량부족 일부분 실했는데 다시 갑이 그럽니다. 내 땅 200평 평당 100만 원 또 수량을 지정 매매했다. 200평 평당 100만 원 수량 지정을 매매해서 2억에 매매합니다. 이렇게 매매했는데 매수인이 토지를 측량해 보니까 이게 180평밖에 아니에요. 여기 차이가 뭐죠? 여기는 200평이 다 존재하지만 그 중에 갑소유 180평, 타인 권리 20평. 여기는 아예 20평이 없네요. 아예 20평이 없어요. 그럼 20평이 지금 부족하다. 20평이 뭐 포락됐다.
아예 20평이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 계약 당시에 20평이 없다는 걸 몰랐거나 알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보세요. 아까 여기는 선의만 행사할 수 있다 그랬죠. 아까 악의도 가능한 게 전해일감 실손해. 여기 전해일감 실손해 아니라 여기 선의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80평이란 걸 몰랐다면 결국 을은 여기랑 똑같아요. 을은 현재 20평 취득 못하고 180평만 취득할 수 있죠. 여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180평을 샀을 거래요. 그럼 20평 가격 깎고 손해배상 청구. 우리 180평 절대 필요 없대요. 그럼 계약 전부 해지하고 손해배상에서 선의일 때만 572조를 준용한다. 악의도 여기처럼 뭐 할까요? 여기 못합니다. 아까 여기는 전해일감 실손해 아니니까 악의는 못하고 선의만 할 수 있다. 악의는 못해요. 악의가 뭐죠? 악의. 보세요. 갑이 내 땅 200평 2억이야. 을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갑이 200평이래요. 그러면 속을 뻥 까고 있네? 다 알고 있는데? 다 알고도 2억에 샀대요. 다 알고도 왜 산 거예요? 180평도 2억 가치가 있으니까 알고 산 거죠. 그러니까 감액 청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전일감 실손이 아니니까 선임의 수입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악의는 못합니다. 그래서 574조 전 2조니까 2 빼면 572조 포함되죠? 그래서 전 2조 규정은 여기 수량 지정 부족한 경우와 목적물 일부가 멸실, 수량 부족, 일부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 알지 못할 때 선인 때만 준용하고 악의는 준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 이제 제한 물고 있는 건데, 자, 갑에게 토지를 을과 매매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토지에 법정 지상권이 있던 겁니다. 그럼 법정 지상권은 법정 등기 없이 성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을이 모르고 샀대요. 그럼 여기도 선의만 행사할 수 있어요. 전해일감 실손해 아니죠. 여기도 선의 매수인만 담보책임 행사할 수 있다. 자, 그럼 이게 등기가 안 돼 있어서 이게 있는 걸 모르고 샀대요. 그래도 지상권자는 지상권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죠? 따라서 을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지상권이 있는 토지를 산 겁니다. 다시 을은 아무것도 모르고 지상권이 있는 토지를 지금 사게 된 거예요. 그럼 을이 지상권 때문에 매수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대요. 그럼 계약 전부 깨고 손해배상. 근데 지상권이 있더라도 매수한 목적은 달성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좀 불편하다. 그때는 해제는 못하고 불편한 만큼 손해배상만 청구하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갈 거예요. 다시 땅을 샀는데 지상권이 따라와요. 그 지상권 때문에 아예 계약 목적을 달성한다면 계약 전부 깨고, 근데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좀 불편할 뿐이다. 그때는 해지는 못하고 불편한 만큼 손해배상 청구하겠죠. 분명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랑 매매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은 목적이 된 경우에 여기까지. 저는 이 중에서 법정 지상권을 예를 들었어요. 다음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데 선의인 때 이로 인해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하나요? 없는 경우에 하나요? 계약 해지할 수 있다. 기타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다음 마지막 5번이 정답으로는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5번.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난주에 제3취득자 했거든요. 지난 제3취득자?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3취득자를 꼭 이해하라 했어요. 오늘 또 써먹어, 오늘 또. 자, 보세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시가 5억짜리가 있는데 갑이 소유자입니다. 저당권 을이 있어요. 근데 저당권 있는데 세 번째로 병이 매수했다. 저당권 있는데 소유권 취득한 자를 제3취득자. 근데 잘 보세요. 시가 5억짜리인데 3억짜리 저당권을 있죠. 그럼 갑이 3억을 빌려놓고 갑이 병에게 판 거죠. 그럼 우리가 병이라면 둘 중에 하나로 삽니다.
첫째, 병 나도 대출을 받아야 돼요. 갑이 빌린 3억을 병이 3억을 인수, 갚기로 하고 5억짜리 2억이 사죠. 그러죠? 그럼 병이 3억을 갚아야 되죠. 그럼 병이 채무자고 얘는 제3취득자 아니라 했어요. 병이 채무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병이 3억을 안 갚아서 경매 청구했다. 그럼 병 다 내 탓이죠. 그때는 매도인 갑에게 뭔가 책임 물을 수 없습니다. 병 내가 3억을 안 갚아서 우리 경매 청구하면 다 내 탓이죠. 그때는 담보 책임 인정 안 돼요. 그 다음 병 나눈 돈 많아서 5억짜리 5억 다 주고 삽니다. 그럼 그 5억에서 을은행에서 내 5억 중에서 이거 먼저 갚아버리겠죠. 경매 안 나오네? 경매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자도 제3취득자 아니라 했어요. 여기서 제3취득자란 둘이 태어나서 처음 봤네. 갑이 사정합니다. 제가 5억을 써야 되니까 오늘 5억에 사주세요. 5억에 사주래요. 당연히 병은 이거 알고 사는 거죠. 그래서 갑이 제가 1년 안에 3억을 꼭 갚을 테니까 오늘 5억 다 주고 사래요. 갑이 채무자고 얘는 채무자 아니죠. 이자를 제3취득자 그랬어요. 우리가 병이라면 아니 태어나서 처음 봤는데 갑이 1년 안에 3억을 갚을 테니까 5억 다 주래요. 그럼 주는 사람 있겠어요? 절대 없겠죠. 이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죠. 이 엄청 특이한 사람이 제3취득자입니다. 이 엄청 특이한 걸 전제로 이 법조문을 쓰는 거예요. 그럼 갑이 3억 갚기로 하고 5억 다 줬죠. 그럼 갑이 갚아야 되죠? 안 갚았네? 갑이 안 갚아서 우리 병 소유 부동산을 경매 청구합니다. 그럼 병은 이제 딱 돌아버리겠죠? 이때 병이 당연히 저당권 알았더라도 갑에게 책임을 해야겠죠? 갑에게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 특이한 걸 전제로 쓰는 겁니다. 제3취득자. 여러분이 병이라면 지금 갑질 불질렀어 지금. 그래서 악의도 뭐든지 책임 물을 수 있다. 또는 병이 그냥 3억을 대신 갚아줘요. 그럼 경매 안 나오면 갑에게 3억 청구하면 되겠죠?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는 병은 당연히 악이에요. 얼마에 샀냐? 2억에 샀다면 갑에게 담보 책임 물을 수 없지만 5억에 샀을 때 갑에게 책임지라고 담보 책임 묻는 겁니다. 제3취득 생각하세요. 그래서 자 1항에서 매매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 행사가 실행, 경매로 인해서 매수인 병이 그 소유권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고 이른 때 매수인 앞에 선의가 없죠? 당연히 악입니다. 당연히 알고 샀죠? 그래서 이 5억의 상을 말합니다. 계약 해지할 수 있다. 2항 전화기용에 매수인 돈을 출제해서 소유권을 보증한 때 즉 병이 3억을 대신 갚아버려서 경매 안 나왔을 때면 매도인 갑에게 3억을 청구할 수 있다. 3항 또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당연히 악입니다. 이런 엄청 독특한 걸 가정해서 법조문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다시 이제 악의도 가능한 게 전해일감 실손에 외웠죠. 전해일감 실손에. 그럼 여기서 갑소유 부동산에 가등기가 있는데 그럼 누가 소유자죠? 을은 아무런 권리 없고 갑이 소유자죠. 근데 병이 샀네요. 누구한테 샀어요? 소유자 갑에게 산 거죠. 갑에게 산 거죠? 보세요. 아니 가등기가 있는데 병이 왜 샀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사겠어요? 아니 부동산에 가등기가 있는데 그걸 사면 어떻게 합니까? 엄청 특이한 놈이죠. 엄청 특이하니까 산 거예요. 우리 같으면 절대 안 삽니다. 엄청 특이한 사람이에요. 왜 샀을까요? 갑이 그랬겠죠. 제가 책임지고 가등기 말소할 테니까 저 믿고 사세요. 그러니까 산 겁니다. 엄청 특이하죠. 근데 갑이 말소하기는커녕 을이 네 번째로 본등 깨버립니다. 그럼 순위가 2번으로 소급하죠. 그럼 중간첩은 3번은 직권말소로 소유권 뺏겨버립니다. 그럼 병 날벼락 맞았죠? 갑이 말소한다는 말 믿고 샀는데 말소문에서 병 소유권 뺏겨버렸죠. 그럼 병은 갑에게 책임 물어야겠죠. 매도인 갑에게 책임 물어야겠죠. 근데 가등기로 소유권 뺏긴 게 법이 없네요. 가등기 없죠. 그럼 유사한 걸 찾아야 돼. 유사한 걸 찾아야 되는데
그나마 이 1번, 3번 둘 중에 하나가 유사합니다. 그럼 둘 중에 어떤 걸 유추할 것인가? 자, 병은 당연히 가등기 알고 샀죠? 당연히 악이에요. 가등기 알고 샀습니다. 악이. 그럼 악일 때 1번을 유추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지만 3번을 유추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거든요. 해제는 똑같으니까 악일 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 여기는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둘 중에 어떤 걸 유추할 것인가? 우리 법원은 이 3번을 유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제3세습자나 A나 엄청 특이한 사람이에요. 본 적 없거든요. 그래서 너 병이나 아까 그 병이나 엄청 특이한 사람들 똑같다 그랬어요. 똑같다. 그래서 아기병도 갑에게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둘 다 엄청 특이하니까 너희 둘 다 똑같다고 그런 겁니다. 똑같다. 이것도 최근에 한번 시험에 나왔어요. 지금까지 이제 가등기 또는 가압류 똑같아요. 저는 가등기를 예를 들었죠. 가등기 목적이 된 부속 매수한 병이 그 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근원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하겠는데 매수인은 부동산 살지는 저당권이 행사, 실행으로 인하여 매수인 측간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여기랑 유사하므로 악의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576조를 유추 적용한다. 이제 물건하자로 갑니다. 자, 그럼 권리하자, 물건하자 어떤 게 발견하기 쉬울까요? 권리하자, 물건하자 어떤 게 발견하기 쉬워요? 물건하자죠. 권리하자는 등기 후 봐도 모릅니다. 근데 물건하자는 4살짜리 꼬마도 알아요. 아파트 살아가는데 엄마 천장에 물새라고 4살짜리 꼬마도 알죠. 그러니까 이건 발견하기 쉬워요. 따라서 매수인은 선이면서 무과실일 때만 매수인은 담보 책임 행사할 수 있고 악의는 절대 못합니다. 4살짜리 꼬마도 아니까. 그다음 경매로 싸게 샀네. 내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담보 책임 물을 수 없어요. 아파트를 경매받았는데 화장실에 물이 새요. 그럼 그 앞 집주인, 내 앞 집주인 지금 어디 갔어요? 지금 서울역에 노숙자 찌그러 앉아있는데 쫓아가서 노숙자, 야 일어나봐. 내가 경매받았거든. 물 새네 책임자면 되겠어요? 그럼 한마디 해요. 배고파 밥 사줘 그럽니다. 가서 밥을 사줘야지. 이때는 책임 물을 수 없다. 그러니까 경매에서는 권리하자에서만 담보 책임을 행사할 수 있고 물건하자는 못합니다. 다음 여기 선이 안날 6개월 짧고 그 다음에 하나 옵니다. 법률적 장애나 제한이 있다. 이건 우리 판례가 권리하자가 아니라 목적물 하자로 봅니다. 자, 그럼 물건하자는 580조가 특정물 하자, 581조가 불특정물 종류물 하자가 있어요. 그럼 특정물은 주택, 아파트 주택, 갑주택을 을과 매매했는데 주택에 하자가 있네요. 그 하자 때문에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요. 발만 디디면 집이 무너지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계약 전부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겠죠. 근데 하자가 있는데 집에 사는 데는 지장 없어요. 근데 보일러가 고장났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해지는 못하고 보일러 값 청구하면 되겠죠? 분명히 우리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508조에서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데 575조를 준용한다가 아까 우리가 법정 지상권 있는데 지상권 때문에 계약 목적을 달성 못하면 해제 손해배상, 달성할 수 있다면 지상권 때문에 불편한 만큼 손해배상 청구한다 그랬어요. 똑같으니까 575조를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 즉 상대방, 매도인의 상대방이 하자에 있는 걸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 이게 상할수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과실이 상할 수일 때는 575조를 준용하지 않다가 담보책임 인정되지 않는다. 다시 상할 수는
담보 책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 상할수 반대가 뭐죠? 상서문가. 여기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일 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항 경매 적용되지 않는다 해서 경매 X. 이제 불특정물 하자는 자, 불특정물. 만약에 우리가 삼성 에어컨 A 모델을 한 대 사요. 그럼 삼성 에어컨 A 모델은 지구상에 하나입니까? 똑같은 거 수만 대 있습니까? 똑같은 거 수만 대 있죠. 이게 불특정물이에요. 이 주택은 지구상에 딱 하나. 에어컨은 똑같은 거 수만 대가 있죠. 그래서 에어컨을 값으로 샀거든요. 그럼 공장에서 수만 대 중에 한 대가 집으로 배송되지, 한 대가 배송됐잖아요. 근데 그 한 대가 재수 없이 하자가 있네. 그런 경우 가끔 있죠. 그럼 하자 때문에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요. 에어컨에서 찬바람은 절대 안 나오고 뜨거운 바람밖에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계약 전부 해지하고 땀띠 나서 병원 가면 손해배상 청구해야겠죠. 근데 찬바람은 잘 나와요. 근데 필터가 좀 망가졌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해지는 못하고 필터 값만 받으면 되겠죠. 보통 우리 이렇게 합니다. 보통 그러죠? 그럼 여기랑 똑같네. 그래서 580조를 준용한다. 근데 차이가 있겠죠. 차이가 있는데, 자, 이 주택은 지구상에 딱 하나밖에 없죠. 근데 이 에어컨은 지구상에 딱 하나입니까? 똑같은 거 수만 대 있잖아요. 수만 대 공장에. 그러면 이런 거 청구하지 않고 새 것 갖고 와. 공장에 있으니까 새 것 갖고 와라고 하자가 없는 완전한 물건 가져와라고 할 수 있죠. 그러게 진상물이 할 수 있다. 여기는 그런 거 없죠. 지구상에 주택 하나거든요. 여기는 똑같은 거 많으니까 이런 거 하지 않고 새 것 갖고 와라고 진상물일 수 있다. 개581조에서 매매 목적물을 종류로 정한 경우에 그 후 특정된 목적물이 집에 한 대가 딱 배송됐잖아요.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데 전조 580조를 준용한다. 똑같다. 근데 단위항에서 전화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 해지 또는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냐고 하자 없는 완전한 물건을 달라고 진상물일 수 있다. 이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거 작년에 이게 시험에 나왔죠? 작년에는. 자, 그 다음 이제 물건 하정에서, 자, 아까 했어요.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등토에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왜 그러죠? 건축법 때문에. 이와 같은 법률적 제한이나 장애는 물건 하자다, 권리 하자다, 물건 하자 또는 목적물 하자다. 다음에 이렇게 특정을 경우에 하자가 존재한 여부는 인도시 X, 물건 인도시가 아니라 계약 성립시 인도시 X. 물건 넘길 때가 아니라 아파트라면 아파트. 오늘 매매하고 한 달 후에 아파트를 넘겨요. 그럼 매매 계약시입니다. 한 달 후에 이사할 때 X. 여기까지 담보 책임 마치겠습니다. 이제 매매 중에 특이한 게 환매가 있는데, 환매는 팔았다가 돌아올 다시 사온다. 다시 사오는 거예요. 즉, 가백의 부동산인데 우리 3억을 빌려달래요. 그럼 채권자는 여기 저당권을 보통 취득할 텐데, 채권자가 그럽니다. 나 저당권 싫으니까 나에게 3억을 빌리고 싶으면 그냥 3억에 팔어. 나한테 등기 넘겨. 안 그러면 절대 안 빌려준대요. 그러니까 가백 어쩔 수 없이 3억에 팔아서 등기를 넘기고, 대신 네가 나중에 3억을 갚으면 다시 사가면 되잖아 라고 환매 특약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부기 등기로 환매 등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럼 등기가 됐죠. 그럼 을로부터 이거 누가 사는 사람 있을까요? 안 살 건데 살 수도 있습니다. 갑이 3억을 안 갚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샀다면 을은 평에게 등기 넘겨야 돼요. 환매 등기가 돼 있더라도 을은 매도했으니까 등기 넘겨야 됩니다. 갑이 3억을 안 갚을 수 있으니까 등기 넘겨야 돼요. 그럼 일단 병에게 등기가 갔지만 병이 이거 알고 샀죠? 알고 샀기 때문에 갑이 3억을 갚으면서 내 부동산 내놔 그러면 병 소유권 뺏긴 걸 각오하고 사는 겁니다. 등기했으니까.
병은 소유권 뺏깁니다. 590조.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반드시 동시에 되어 환매할 권리를 보류 약정한 때 그 영수한 대금 3억과 매수인 의리부담한 매매비용 반환하고 목적물을 환매 다시 사올 수 있다. 다음 환매기간 597조. 환매기간은 부동산 5년, 동산 3년. 이를 넘을 때 5년, 3년 단축합니다. 2항 환매기간을 정한 때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절대 연장 못합니다. 시험은 부동산은 5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틀립니다. 또 어설피 5년 외워서 틀리면 안 돼요. 절대 연장 못한다. 3항 환매기간 정하지 않은 때 부동산 5년, 동산 3년이 됩니다. 590이요. 아까 했죠? 등기하면 제3자율이 생긴다라고. 법정 확인. 자, 매매 목적물이 부동산의 경우에 매매 등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등기와 반드시 동시에 돼요. 환매권 보류 약정을 등기한 때는 이렇게 제3자에게도 효력이 생기니까 소유권 뺏기는 거죠. 단, 병 등기보다 이게 빨랐어야 되죠. 병이 알고 샀으니까 소유권 뺏기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환매까지 매매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62페이지까지 다 했습니다. 이제 교환까지 빨리 할게요. 교환은 뭐 간단합니다. 자, 매매와 교환 차이점 딱 하나 말씀드렸죠. 매매는 받는 게 금전의 하나입니다. 교환은 금전 이외에. 나머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환은 공부 안 합니다. 교환이 시험에 나오면 매매로 바꿔입금 되고, 지금 매매 2시간 내내 했어요. 교환도 2시간 내내 한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보충 완화. 당사자 일방이 존조 채용 이전과 금전 보충 지급을 약정할 때 그 금전 항상 교환은 매매로 바꿔입금. 돈이라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돈이니까 매매. 자, 갑 X 토지 5억짜리, 을 Y 토지 3억짜리 둘이 교환 계약 체결하면 이렇게 둘이 교환하면 누가 손해죠? 교환하면 누가 손해요? 을 하시면 저한테 오세요. 저랑 교환하게. 갑이 손해죠. 그래서 우리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얼마 줘야 돼요? 2억 줘야 되죠. 그래야 5억과 5억 맞잖아요. 이게 이제 보충금. 차익을 현금으로 줘야겠죠, 보충금. 그럼 중개사법에서 중개사법. 보충금에 대한 중개 수수료 받아야 안 받아요? 2차 중개사법. 보충금에 대한 중개 수수료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안 받아요. 그러니까 교환은 어떤 게 가액이 커요? 가액. 이게 크죠? 갑에게도 5억 수수료, 을에게도 5억 수수료 받으니까 토함 5억이라 이거 수수료 따로 받지 않는다. 그러죠? 그러게 중개사법에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아무튼 교환은 무조건 매매로 바꿔요. 그럼 위험부담 똑같아요. 동시함여건 똑같습니다. 계약 해제 똑같아요. 계약금 똑같다. 매도인 담은 책임 똑같다 해서 교환은 수없이 매매하고 똑같다고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분 쉬고 이제 임대차를 하겠습니다. 딱 10분 쉬고 들어오세요. 자.